서울의 오래된 통인시장 골목길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휘몰아쳤다. 김영숙은 15년 전 찍은 낡은 사진 한 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진 속에는 5살 배기 아들 지태와 함께 있는 그녀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때부터 얼마나 많은 겨울이 지나갔을까. 무책임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도망가고 빚더미와 어린 아들만 남긴 그 날부터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에서 알람이 울렸다. 새벽 4시. 영숙은 서둘러 사진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 두꺼운 털 코트를 걸친 뒤 작은 월세방을 나섰다. 15년 동안 그녀의 일터였던 봉황각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영숙 씨, 오늘 삼성에서 큰 파티 예약이 들어왔어요. 주방에 들어서자마자 사장 박종현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한식당 중 하나로 봉황각을 일구어낸 자부심 높은 사장이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영숙은 대답하며 앞치마 끈을 단단히 메었다. 15년간의 경험으로 그녀는 한식의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익혔다. 재료 손질부터 가장 복잡한 요리까지. 고기를 썰면서도 영숙의 마음은 지태에게 가 있었다. 이제 20살이 된 아들은 컴퓨터 공학과 4학년생이 되었다. 사람들은 늘 지태가 그녀를 닮았다고 했다. 맑은 눈망울과 차분한 성격까지. 하지만 최근 들어 아들의 모습이 달라진 것 같았다. 한숨을 자주 쉬고 어머니와의 대화도 줄었다. 영숙 씨, 서연 씨가 왔어요. 동료의 목소리에 영숙은 흠칫 놀랐다. 박종현의 외동딸 서연이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주방으로 들어왔다. 25살의 서연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고 한국에서 유학을 마친 뒤 레스토랑 매니저가 되었다. 아름답고 영리하지만 직원들에게 냉혹하기로 유명했다. 영숙 씨, 어제 김치가 왜 이렇게 씌었죠? 손님들 불평이 많았어요. 서연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어제 김치가 완벽했다는 걸 알면서도 오후 저녁 준비를 하던 중에 핸드폰이 울렸다. 지태에게서 온 문자였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영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무슨 일로 아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문자를 보냈을까? 남은 근무 시간 내내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저녁 8시 영숙은 서둘러 짐을 챙겨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탈의실을 지나가다 우연히 서연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지금 대학생이랑 사귀고 있어. 가난하긴 한데 착하고 말 잘 들어. 좀 놀다가 버릴 거야. 서연의 웃음소리에 영숙은 몸서리를 쳤다. 하지만 다음 말에 그녀는 더욱 충격을 받았다. 지태라고 컴퓨터공학과 다녀. 재밌는 건 걔가 자기 엄마가 일하는 식당 사장 딸인 줄도 모른다는 거야. 영숙의 발밑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아들, 그녀의 지태가 서연의 잔인한 게임에 휘말린 것이었다. 오늘 저녁 아들이 하려던 중요한 이야기. 이 관계에 대한 것이었을까? 영숙은 비틀거리며 레스토랑을 나왔다. 15년 동안 온갖 고난과 수모를 견디며 아들을 키웠는데 이제 이런 가슴 아픈 상황을 마주해야 한다니. 어떻게 아들이 서연 같은 악녀의 함정에 빠지도록 놔둘 수 있을까? 택시 경적 소리가 차가운 밤 공기를 갈랐다. 영숙은 눈물을 닦고 차에 올랐다. 늦기 전에 집에 가서 아들을 막아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지태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들이 어머니의 말을 믿어줄까? 아니면 자신의 행복을 시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할까? 택시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뒤로는 봉황각의 화려한 불빛이 남았다. 15년의 추억이 담긴 그곳이 이제는 모든 것을 뒤흔들 폭풍의 시작점이 되어버렸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태가 기다리고 있었다. 영숙은 아들의 얼굴을 마주 보기가 힘들었다. 서연과의 대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어머니 드디어 오셨네요. 지태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앉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코트를 벗었다. 마음은 이미 폭풍우 속에 있었다. 어머니, 제가 결혼하려고 해요. 단 한 문장으로 영숙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상대는 대학 선배예요. 이름은 서연이고. 안 돼! 영숙이 소리쳤다. 그 여자는 안 돼. 지태는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서연 누나를 아세요? 그 여자는 봉황각 사장님의 딸이야.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일하는 식당 사장님의 딸. 지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내가 들었어. 서연이가 친구한테 하는 말을 너를 가지고 놀다가 버리겠다고. 어머니, 지태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서연 누나를 모함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그저 제가 사장님 딸과 결혼하는 게 싫으신 거죠. 제가 너무 없어 보여서. 영숙은 아들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지태야, 엄마가 왜 거짓말을 하겠니?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지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전 서연 누나를 믿어요. 어머니가 아무리 반대하셔도 저희는 결혼할 거예요. 현관문이 쾅하고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지태는 집을 나갔다. 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다음 날 봉황각에서의 일상은 평소와 달랐다. 서연이 일부러 영숙을 괴롭히는 것 같았다. 영숙 씨, 이 칼국수는 왜 이렇게 싱거워요? 다시 하세요. 서연이 그릇을 던지다시피 내려놓았다. 네. 영숙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모든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굴욕을 참아야 했다. 점심시간. 서연이 주방으로 들어왔다. 아, 맞다. 영숙 씨에게 기쁜 소식이 있어요. 제가 지태 씨와 결혼하기로 했거든요. 우리 이제 시어머니, 며느리 쌓이네요. 서연의 말에 주방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영숙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다. 서연 씨.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우리 지태를 괴롭히지 마세요. 서연은 차갑게 웃었다. 괴롭히다니요? 전 지태 씨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영숙 씨가 방해하면 이 식당에서의 15년 경력도 끝이 날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영숙은 오랜 친구인 미란의 분식집을 찾았다. 미란은 서연의 과거를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영수가. 미란이 한숨을 쉬었다. 서연이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야. 3년 전에도 한 남자랑 약혼했다가 파혼했어. 그 남자의 재산을 노리고 결국 그 집안이 파산하고 말았지. 영숙은 충격에 빠졌다. 그럼 우리 지태도 서연이는 돈 많은 재벌가 아들이랑 약혼한 상태야. 지태는 그저 그 약혼자를 질투하게 만들려고 이용하는 거지.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다. 지태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것이었다. 영숙은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실 앞에서 서연을 마주쳤다. 서연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화장을 고치고 있었다. 아, 어머님. 서연이 비웃듯 말했다. 걱정 마세요. 큰 부상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곧 지태 씨도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제 약혼자가 곧 한국에 들어오거든요. 영숙은 서연을 노려보았다. 당신 정말 악마 같은 여자네요. 네, 맞아요. 전 악마예요. 하지만 서연이 영숙의 귓가에 속삭였다. 이제 곧 지태 씨의 마음도 제 것이 될 거예요. 어머님이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지태 씨는 절 선택할 거예요.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나왔다. 보호자분, 들어가 보세요. 영숙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병실로 향했다. 침대에 누워있는 지태를 보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어머니, 지태가 힘없이 불렀다. 죄송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서연 누나가 다른 남자와 약혼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영숙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지태야, 이제 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그때 갑자기 병실 밖에서 소란이 일었다. 경찰들이 서연을 연행하고 있었다. 서연 씨, 당신을 사기 결혼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알고 보니 서연은 여러 남자들과 동시에 결혼을 약속하고 돈을 갈취해왔다. 그리고 봉황각의 자금도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영숙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비록 상처는 입었지만 이제 그들은 더 강해질 것이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이 고통도 지나갈 것이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다. 영숙은 아들의 이마에 조용히 입을 맞추었다. 이제 그들의 진정한 행복이 시작될 것이다. 서연이 체포된 후 봉황각은 큰 변화를 겪고 있었다. 박종현은 딸의 배신으로 큰 충격을 받아 병원에 입원했고 레스토랑은 임시 폐쇄 상태였다. 직원들은 모두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영숙은 매일 아침 병원과 집을 오가며 지태를 간호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아들의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어머니, 어느 날 아침 지태가 영숙의 손을 잡았다.
제가 어머니 말씀을 믿지 않아서 정말 죄송해요. 영숙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 됐어. 엄마도 네가 그렇게 화를 낼 만했어.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받으면 누구나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전 어머니의 마음도 몰랐어요. 15년 동안 저를 위해 고생하신 어머니를 오히려 제가 더 아프게 했잖아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다. 재활의학과 의사 한수연이었다.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지태 씨. 수연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지태는 살짝 얼굴을 붉혔다.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영숙은 아들과 수연을 번갈아 보았다. 수연은 지태의 담당 의사가 된 이후로 특별한 관심을 보이며 정성껏 치료해 주었다. 어머님, 잠시 복도에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수연이 영숙에게 말했다. 복도에 나온 두 사람. 수연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제가 봉황각 단골이었어요. 영숙 씨가 만드신 음식을 참 좋아했거든요. 레스토랑이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웠어요. 영숙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 그러셨군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수연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제 오빠가 요식업 컨설턴트거든요. 봉황각을 새롭게 시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수연의 오빠 한준호가 병원을 찾아왔다. 박 사장님이 레스토랑 운영권을 완전히 포기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준호가 설명했다.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해서 영숙 씨에게 운영권을 넘기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영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준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영숙 씨의 요리 실력은 이미 검증됐잖아요. 이제 필요한 건 경영 노하우뿐이에요. 수연도 거들었다. 어머님, 이번 기회에 도전해보세요. 지태 씨도 컴퓨터를 전공했으니 온라인 마케팅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병석에 누워있던 지태가 벌떡 일어났다. 전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봐요. 어머니 한번 해보시죠. 영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15년 동안 주방에서만 일했던 자신이 과연 레스토랑을 운영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든든한 지원군들이 있었다. 그럼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호의 지도 아래 레스토랑 재개장을 위한 준비가 시작됐다. 인테리어도 새롭게 바꾸고 메뉴도 개편했다. 영숙의 비법 요리는 그대로 살리되 현대적인 감각을 더했다. 지태는 퇴원하자마자 온라인 마케팅을 시작했다. SNS 계정을 만들고 어머니의 요리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 올렸다. 어머니, 이제 곧 봄이에요. 개장을 하루 앞둔 날 저녁 지태가 말했다. 봉황각도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영숙은 새로 단장한 주방을 둘러보았다. 이제 이곳은 더 이상 고통스러운 기억이 서려 있는 공간이 아니었다.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곳이었다. 그래. 영숙이 미소 지었다.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개장 첫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서연의 약혼자였다는 재벌 3세 최도윤이었다. 죄송합니다. 도윤이 고개를 숙였다. 서연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제가 보상해드리고 싶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저희는 이제 새 출발하려고 해요. 도윤은 잠시 레스토랑을 둘러보더니 말했다. 제가 투자하고 싶은데요. 이런 진정성 있는 식당이야말로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봉황각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도윤의 투자로 사업은 더욱 탄탄해졌고 준호의 경영 자문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 수연은 거의 매일 레스토랑을 찾았다. 그녀와 지태는 점점 가까워졌고 영숙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번에는 진정한 사랑이 움트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어머니, 어느 날 저녁 지태가 수연의 손을 잡고 영숙 앞에 섰다. 저희 교제하고 싶습니다. 영숙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행복하거라. 봄바람이 레스토랑 창가를 스치고 지나갔다. 겨울은 끝나고 이제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인생은 마치 사계절과 같다. 혹독한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따뜻한 봄이 온다. 그리고 그 봄은 더욱 아름다운 계절을 약속한다. 봉황각이 새롭게 문을 연 지 6개월. 레스토랑은 입소문을 타고 서울의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았다. 영숙의 전통 한식과 현대적인 감각이 어우러진 메뉴는 미슐랭 가이드의 주목도 받았다. 어머니,
이번에 일본 현지 방송에서 주차 요청이 들어왔어요. 지태가 들뜬 목소리로 소식을 전했다.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성공이 커질수록 책임감도 무거워졌다. 그날 저녁 수연이 평소보다 늦게 레스토랑을 찾았다. 그녀의 표정이 어두웠다. 지태 씨. 수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 미국 연수를 가게 됐어요. 1년 과정이에요. 지태의 얼굴이 굳었다. 갑자기 무슨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제의가 왔어요. 재활의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프로그램이에요. 침묵이 흘렀다. 영숙은 주방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었다. 서연의 배신으로 상처받은 아들이 겨우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는데 축하해요. 지태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수연 누나의 꿈이잖아요. 저는 기다릴게요.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요. 하지만 1년이면 금방이에요. 그동안 지태 씨도 사업에 전념하세요. 그때 주방에서 큰 소리가 났다. 영숙이 그릇을 떨어뜨린 것이다. 어머니, 지태가 주방으로 달려갔다. 영숙의 얼굴이 창백했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괜찮아. 그냥 현기증이 좀. 영숙이 힘없이 말했다. 수연이 재빨리 영숙의 상태를 체크했다. 혈압이 많이 높아요. 당장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영숙은 간암 초기 판정을 받았다. 15년 동안의 과로가 그녀의 몸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 지태는 병원 진단서를 보며 울음을 터뜨렸다. 제가 너무 늦게 알았어요. 영숙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울지 마. 엄마는 괜찮아. 아직 초기니까 치료하면 돼. 수연은 자신의 연수 계획을 즉시 취소했다. 제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떠날 수 있겠어요? 영숙 어머님의 치료가 더 중요해요. 하지만 영숙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너의 꿈을 포기하면 안 돼. 나는 도윤 씨가 소개해준 대학병원에서 치료받을 거야. 그 즈음 서연이 출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봉황각을 찾아왔다. 영숙 씨. 서연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화려한 옷차림과 교만한 태도는 사라지고 소박한 차림에 겸손한 여인이 되어 있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나 어리석었어요.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영숙 앞에 무릎을 꿇었다. 영숙은 한동안 말없이 서연을 바라보았다. 일어나요. 과거는 이제 잊어요. 제가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교도소에서 만난 분들과 함께 미혼모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영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미움도 증오도 이제는 의미가 없었다. 모든 것은 시간이 흘러가듯 흘러갈 것이다. 서연 씨, 앞으로 좋은 일 많이 하세요. 그날 밤 영숙은 옥상에서 별을 바라보았다. 수연은 다음 주에 미국으로 떠난다. 자신은 다음 달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한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다. 어머니, 지태가 어머니 곁에 앉았다. 이제 제가 어머니를 지킬게요. 제가 어머니의 힘이 되어드릴게요. 영숙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어린 소년이 아닌 듬직한 성인이 되어 있었다. 지태야, 엄마는 네가 있어서 행복해.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다. 수연이 떠나고 암과 싸워야 하는 힘든 시간이 기다리고 있지만 영숙은 두렵지 않았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항암 치료가 시작된 지 3개월. 영숙의 머리카락은 모두 빠졌지만 그녀의 의지만은 더욱 강해졌다. 봉황각은 지태와 준호가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었고 미국에 있는 수연은 매일 밤 화상통화로 영숙의 상태를 확인했다. 어머님, 이번 주 검사 결과가 좋네요. 담당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항암제에 대한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에요. 지태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다행이에요, 어머니.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뜻밖의 손님이 들어왔다. 서연이었다. 영숙 어머님. 서연의 품에는 커다란 보자기가 들려 있었다. 제가 매일 새벽 템플스테이 하는 절에서 스님께 배운 약초차예요. 암 환자들에게 좋다고 해서. 영숙은 잠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고마워요. 서연 씨.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약초차를 준비했다. 저 매주 한 번씩 찾아와도 될까요?
제가 어머님 병간호를 돕고 싶어요. 지태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오세요. 그렇게 서연은 매주 화요일마다 병원을 찾았다. 그녀는 영숙의 머리를 손질해주고 약초차를 끓여주고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둘 사이의 어색함은 서서히 사라졌다. 어느 날 서연이 울면서 고백했다. 사실 제 어머니도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20살 때. 그때 전 너무 이기적이어서 어머니 곁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달라지고 싶어요. 영숙은 서연의 손을 잡아주었다. 서연아. 네, 어머니도 지금 하늘에서 널 보며 기뻐하실 거야. 한편 미국에서는 수연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연수 과정은 예상보다 훨씬 고되었고 지태가 너무 그리웠다. 지태야. 어느 날 밤 화상통화에서 수연이 울먹였다. 나 못 버틸 것 같아. 지태는 화면 속 수연을 안타깝게 바라보았다. 누나, 이제 4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리고 어머니도 항암 치료 잘 견디고 계시잖아요. 수연은 눈물을 닦았다. 네, 말이 맞아요. 제가 너무 나약했네요. 봉황각은 더욱 번창했다. 준호의 제안으로 케이블 방송의 요리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게 되었다. 영숙의 항암 치료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시청자들이 감동과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어머니, 이제 우리 가게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지태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도윤도 자주 병원을 찾았다. 그는 영숙을 친어머니처럼 따랐고 치료비 걱정은 하지 말라며 모든 비용을 지원했다. 이모님, 제가 이번에 강남에 새 지점을 내려고 해요. 어느 날 도윤이 제안했다. 지태형이 총괄 매니저를 맡았으면 해요. 영숙은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도윤 씨. 덕분에 우리 지태가 많이 성장했어요.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갑작스러운 소식이 들려왔다. 수연이 연수 과정을 6개월 앞당겨 끝내고 귀국한다는 것이었다. 어머니! 지태가 병실로 뛰어들어왔다. 수연 누나가 내일 도착해요. 영숙은 아들의 상기된 얼굴을 보며 행복했다. 항암 치료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희망은 더욱 커져만 갔다. 다음 날 공항에는 지태와 영숙 그리고 뜻밖에도 서연이 함께 있었다. 수연이 게이트를 통해 나왔다. 1년 만에 재회. 지태와 수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보고 싶었어요. 수연이 지태의 품에 안겼다. 영숙은 이 광경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옆에 있던 서연도 살짝 눈물을 닦았다. 자, 이제 봉황각에 다 같이 가서 저녁 먹어요. 영숙이 제안했다. 오늘은 특별히 내가 직접 요리할 거예요. 어머니, 안 돼요. 아직 건강이. 지태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아. 이제 나 많이 좋아졌어. 그리고 영숙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다. 음식은 사랑이야.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날이니까 내 사랑을 담은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 그날 저녁 봉황각의 주방에서는 오랜만에 영숙의 칼질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항암 치료로 지친 몸이었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다. 이제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이에요. 영숙이 완성된 요리를 보며 말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수연이 돌아온 후 봉황각은 더욱 활기를 띠었다. 그녀는 병원 일을 마치면 매일 저녁 레스토랑에 들러 영숙의 건강을 체크하고 손님들과도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어머님, 이제 마지막 항암 치료만 남았네요. 수연이 영숙의 차트를 확인하며 기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평화로운 날들도 잠시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15년 전 영숙을 버리고 떠났던 지태의 아버지였다. 영숙 씨. 머리가 반백이 된 최상철이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섰다. 오랜만입니다. 주방에서 일하던 영숙의 손이 멈췄다. 지태는 아버지를 노려보며 앞을 막아섰다. 왜 오셨어요? 이제 와서 뭘 더 하시려고? 지태의 목소리가 떨렸다. 상철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제야 그걸 깨달았어. 알고 보니 상철은 말기 폐암 판정을 받았다고 했다. 그동안 새 가정을 꾸렸지만 모두 실패했고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고 용서를 구하러 왔다고 했다. 제발 한 번만 나를 용서해다오. 그리고 지태야. 아빠를 한 번만 아빠라고 불러다오. 영숙은 묵묵히 상철을 바라보았다. 15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그날의 아픔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최상철 씨, 영숙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당신이 우리를 버리고 간 후 난 매일 밤 당신을 저주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마음도 지쳐버렸네요. 상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 아버님, 갑자기 수연이 앞으로 나섰다. 제가 의사로서 말씀드리자면 스트레스는 암 치료에 매우 안 좋습니다. 이제라도 모든 걸 내려놓으시는 게 어떨까요? 지태는 수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더 이상의 미움과 원망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아버지, 지태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우리 봉황각에서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그날 저녁 영숙은 특별히 상철의 옛날 취향을 기억해 된장찌개를 끓였다. 식사하는 내내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지만 그 속에는 묘한 화해의 기운이 감돌았다. 영숙 씨가 만든 된장찌개 여전히 최고네요. 상철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며칠 후 서연이 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님, 제가 지금 상철 아저씨가 계신 요양병원에 있는데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영숙과 지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상철은 이미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다. 지태야. 상철이 힘없는 목소리로 불렀다.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지태는 아버지의 말은 손을 잡았다. 15년 동안 쌓였던 원망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다. 아버지, 저도 미안해요. 제가 더 일찍 용서할 걸. 영숙도 상철의 곁에 앉았다. 이제 편히 가세요. 지태는 잘 자랐어요. 당신 목까지 자랑스러운 아들이 됐어요. 상철은 마지막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그의 마지막 순간에 오랜 세월 풀지 못했던 매듭이 마침내 풀어진 것이다. 장례를 마친 후 영숙의 마지막 항암 치료가 시작됐다. 이번에는 지태뿐만 아니라 수연, 서연, 도윤, 준호까지 모두가 힘이 되어 주었다. 어머님, 어느 날 저녁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희가 결혼하고 싶은데 어머님 치료가 끝나고 허락해 주시면 좋겠어요. 영숙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내 며느리가 되어줘서 고마워. 서연도 기쁜 소식을 전했다. 그녀가 운영하는 미혼모 지원센터가 정부 지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영숙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기에. 봉황각은 이제 단순한 레스토랑이 아니었다. 그곳은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되고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곳이 되었다. 어머니, 늦은 밤, 지태가 주방을 정리하는 영숙에게 다가왔다. 이제 정말 행복하시죠?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다. 그래, 이제야 진정한 봄이 온 것 같구나. 마지막 항암 치료를 마친 날, 영숙은 담당 의사로부터 기적 같은 소식을 들었다. 축하드립니다, 김영숙님. 완전 관해에 성공하셨어요. 암세포가 더 이상 발견되지 않습니다. 지태와 수연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 수연이 갑자기 어지러워하며 쓰러질 뻔했다. 수연아! 영숙이 놀라서 외쳤다. 검사 결과 수연은 임신 8주차였다. 예상치 못한 소식에 모두가 당황했지만 곧 기쁨으로 바뀌었다. 어머니, 수연이 울먹이며 말했다. 저희 결혼식을 앞당겨도 될까요? 영숙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우리 손주도 빨리 보고 싶구나. 결혼식 준비가 시작됐다. 도윤은 자신의 호텔 웨딩홀을 무상으로 제공했고 준호는 최고의 웨딩 플래너를 소개했다. 저도 도울 수 있을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영숙은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래요. 우리 다 같이 준비해요. 결혼식 일주일 전 뜻밖의 손님이 봉황각을 찾았다. 미슐랭 가이드의 심사위원들이었다. 김영숙님의 요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수석 심사위원이 말했다. 그것은 인생의 이야기이자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저희는 봉황각에 미슐랭 이스타를 수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결혼식의 전조가 되었다. 결혼식 당일, 호텔 웨딩홀은 꽃으로 가득 채워졌다. 지태는 긴장된 표정으로 제단 앞에 섰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입장했다. 지태야. 영숙이 아들의 턱시도를 매만지며 속삭였다. 네가 이렇게 멋진 신랑이 될 줄은 몰랐구나.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하객들 중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이었다. 서연아, 왜 울어요? 옆자리에 도윤이 물었다.
저도 진정한 사랑을 찾고 싶어서요.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도윤은 잠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피로연에서 영숙은 특별히 준비한 요리를 선보였다. 신랑 신부를 위한 특별 코스 요리였다. 이 요리들은 영숙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우리 지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음식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수연이가 미국에서 그리워했던 한식도 함께 준비했어요. 하객들은 감동의 탄성을 내뱉었다. 음식 하나하나에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도윤이 갑자기 저 모두의 앞에서 고백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 씨, 당신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의 과거 때문에 망설였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당신의 진심 어린 변화를 지켜봐 왔기 때문에. 하객들은 놀란 표정이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도윤 씨, 저는 저 같은 사람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도윤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속죄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영숙은 이 광경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인생은 참 신비로웠다. 한때는 원수 같았던 사람이 이제는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신혼여행을 떠나는 지태와 수연을 배웅하면서 영숙은 문득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다. 15년의 고난, 배신과 상처, 그리고 용서와 치유. 그 모든 것이 지금의 행복을 만들어낸 것이다. 어머니, 지태가 마지막으로 영숙을 안았다.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제가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어드릴게요. 엄마도 너무 행복하단다. 영숙이 눈물을 훔쳤다. 우리 며느리도 잘 부탁해. 공항을 나서는 길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영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는 더 이상 슬픔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복의 비였다. 봉황각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숙은 결심했다. 이제는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써볼 생각이었다. 한 여자의 고난과 극복, 그리고 사랑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 책의 수익금은 서연이 운영하는 미혼모 지원센터에 기부하기로 했다. 인생은 참 아름답구나. 영숙은 중얼거렸다. 1년 후의 어느 봄날, 봉황각은 이제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레스토랑 중 하나가 되었다. 미슐랭 2스타를 받은 후 전 세계의 미식가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다. 할머니! 꼬마 지수가 주방으로 뛰어들어왔다. 지태와 수연의 딸이었다. 영숙은 손녀를 번쩍 안아들었다. 우리 지수야, 오늘도 할머니랑 요리할까? 네, 오늘은 김치찌개 만들어요. 주방 한켠에서는 영숙의 요리 교실이 열리고 있었다. 그녀의 자서전 겨울의 식당이 베스트셀러가 된 후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요리를 배우고 싶어 했다. 영숙 어머님, 서연이 들어왔다. 그녀의 배는 불러올라 있었다. 도윤과의 결혼 후 첫 아이를 임신한 것이다. 서연아, 그렇게 큰 배로 무리하면 안 돼. 영숙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미혼모 센터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정부에서 더 큰 지원을 받게 됐어요. 그때 지태가 급하게 주방으로 들어왔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일본 최고의 요리사가 갑자기 방문한다고 해요. 영숙은 침착하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 우리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 왔잖니. 저녁이 되자 봉황각은 특별한 손님들로 가득 찼다. 일본의 명성 높은 요리사 다나카 켄지를 비롯해 미슐랭 심사위원들과 음식 평론가들이 모였다. 김영숙 씨, 다나카가 첫 요리를 맛본 후 말했다. 당신의 요리에는 영혼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음식을 찾아 전 세계를 다녔지만 이토록 감동적인 맛은 처음입니다. 그날 밤 봉황각은 세계적인 레스토랑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영숙에게 가장 큰 기쁨은 따로 있었다. 어머니, 수연이 다가와 속삭였다. 둘째가 생겼어요. 영숙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한때는 그토록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이제는 이렇게 큰 행복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일찍 일어나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다. 그곳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이곳에서 신선한 채소들을 가꾸었다. 어머님, 도윤이 올라와 인사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봉황각의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요. 싱가포르와 홍콩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영숙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다. 도윤 씨, 우리 봉황각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모두가 함께였기 때문이에요. 그때 준호가 급하게 올라왔다. 큰일 났습니다. TV에서 영숙 어머님 특집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해요. 영숙은 웃음을 터뜨렸다. 괜찮아요.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지태와 수연, 도윤과 서연, 준호와 그의 약혼녀, 그리고 귀여운 지수까지. 다들 영숙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봉황각 2층에 요리 학교를 열려고 해요.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에게 요리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싶어요. 모두가 박수를 쳤다. 서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영숙이 계속했다. 우리 지수가 태어나고 이제 둘째도 생기고 서연이의 아기도 곧 태어날 거고 우리 가족이 점점 커지네요. 이제 봉황각은 단순한 레스토랑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꿈과 사랑이 담긴 곳이에요. 밤이 깊어갔다. 봉황각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갔지만 주방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영숙은 혼자 남아 내일의 메뉴를 구상하고 있었다. 문득 창밖을 보니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이제는 정말 봄이구나. 그녀는 중얼거렸다. 겨울은 끝났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봄이 시작되었다.